예,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 겁니다. 좀 풀어서 얘기를 하면은 수출 절차 간소화 우대국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광주시도 이제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관련해서 그래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실지 이병훈 문화경제부시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한국이 백색 국가에서 제외됐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이걸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일본의 아베 정권이 이제 그 한국을 우호적인 국가에서 배제하겠다. 네. 그런 뜻이죠. 이제 백색 국가로 지정이 되면은 일본 정부가 수출할 수 있는 전략 물자가 한 1120가지가 있어요. 네. 근데 민감한 부분도 있고 덜 민감한 그런 물자도 있는데 이걸 개별 허가를 득해서 수출을 하게끔 하겠다. 그럼 통제하겠다는 것이죠. 네. 이제 한국을 적대국가시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1120개의 전략 물자를 그때그때 이렇게 수출할 때마다 일본 정부에 허가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건 뭐 한국을 아주 배가지시하고 적성국가로 본다는 그런 거나 다른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일본의 물자를 수입하는 우리나라의 이제 기업들도 손해가 보지만 수출 규제가 까다로워지면서 이 수출하는 일본 기업도 아마 피해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양쪽의 피해는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제 보복을 시행한 이유가 뭘까요? 예, 이제 일본 측도 물론 이제 적자를 보게 그러게 되겠죠. 네. 일본 기업도 어려워지겠는데 이건 대단히 그 역사적 맥락을 가지고 정치적인 것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보복을 하는 것이죠. 그 아시다시피 그 2015년에 전 박근혜 대통령 네. 참 그때 엉터리 짓을 많이 했어요. 네. 그때 그 10억 엔 받아가지고 네. 위안부 문제를 그걸 끝내자 재단 만들어서 끝내자 이랬지 않습니까? 네.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그것 때문에 일본은 그걸 기대를 했겠지만은 이제 정부가 바뀌어서 문재인 정부가 되면서 2018년에 이제 또 뭡니까 강제징용 배상을 대법원에서 네. 아니 한일 청구 협정과는 관계없이 개인 배상권은 그대로 남는 것이다. 네. 여기서 일본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네. 아베가 뒤집어진 겁니다. 아베 네. 정권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개별 기업에 대한 청구권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북한 수교에 있을 때 엄청난 돈을 줘야 된다는 막 여러 가지 생각이 결부돼 가지고 한국을 배제한다. 이건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이제 상황이 여기까지 벌어졌습니다. 우리 지역에 어떤 타격이 있을지 좀 걱정이 되는데 어떤 피해가 있을지 또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피해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네. 광주전남연구원의 분석에 의하면은 그나마 이쪽에 우리 호남 지방에서 광주는 한 420억 정도 피해액을 예측을 했어요. 네. 근데 이것은 이제 지금 피해액보다 앞으로 이거 더 점차 확산이 될 겁니다.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일본의 수입 의존도가 광주가 한 8.1%에 네. 불과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전자, 전기 제품 쪽이 좀 많고 그런데 결국은 광주의 뿌리 산업 중에서 금형 산업이라고 있어요. 네. 여기가 좀 피해를 좀 많이 보고 할 건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거 이제 그 리스트에서 빠진 것마저도 그 이상도 일본에서 또 요구를 할 일본 애들 하는 거 보면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서 대책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이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행은 오는 28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보고된 이 피해 상황이 혹시 있나요? 지금 현재까지 피해 상황은 접수가 안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8월 28일부터 8월 2일날 발표했잖아요. 네. 28일부터 이제 발효가 되니까 여기에서 1120까지나 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이 지나면서 피해가 늘어날 것인데 우리는 지금부터 철저한 대비를 그 수입에 대해서 네. 그걸 해 나가야죠. 네. 자, 이번에 수출 규제 대책 추진 단장까지 이제 맡게 되시면서 이제 발빠르게 대처를 하게 되실 텐데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추진단에서 하게 되는지 알려주시죠. 지금 일본의 그 수출 규제 대책 추진단에 이제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인 저를 단장으로 해서 수출과 관련되는 기관 단체들 이게 싹 좀 결합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이제 우선은 수출 규제 피해 신고센터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네. 그 피해액을 보면서 피해 상황을 보고 전체적으로 종합상황반이 있고 금융지원반이 있고 수출지원반이 3개 반으로 구성이 돼서 이제 피해 상황도 점검하고 또 수출 기업 간에 이렇게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또 이제 우리 지방 차원에서는 정부 차원에서는 내년도에 그 지금 이번에 추경 때 예산을 더 편성했잖아요. 네.
그리고 내년에는 1조 원 플러스 알파 정도 그것을 이제 그 부품 소재 기업을 육성하겠다 하는데 우리는 우리대로 거기에 대응하는 노력을 함과 동시에 이제 금융 지원 네. 또 지방세를 유예한다든가 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 나갈 겁니다. 네. 네, 말씀하신 이 수출 규제 피해 신고 센터 여기서는 이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지금 광주시 산하에 경제고용진흥원이라고 있어요. 네. 네네. 이 경제고용진흥원에다가 그 중소기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설치를 해놓고 네. 그럼 수출과 관련된 그 기업들이 애로사항을 느끼다든가 피해를 입었을 때는 그때 전화를 한다든가 뭐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게 되면은 저희 그 대책반에서 그걸 분석을 하고 또 현장도 나가고 지원도 하고 네. 이걸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나갈 겁니다. 네. 자, 일단 상황이 장기화된다거나 또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제 업계 대책을 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뭐 R&D 인력을 좀 양성을 한다거나 중소기업을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킨다거나 어떻습니까?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될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정부는 정부대로 이번 추경부터 네. 부품 소재 기업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그걸 지원하는 것이 들어가게 되고 내년에 이제 본예산에 대폭적으로 늘어나가면서 중소기업의 R&D 네. 그걸 통해서 우리 자체에서 부품 소재 기업을 키워내서 일본에 의존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광주시도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대체 수입선을 발굴을 하고 네. 일본에 꼭 의존하지 않고 다른 데를 통해서 이렇게 당분간 이렇게 대체 수입선도 발굴을 해 나간과 동시에 이제 그 지역 개발에 필요한 기술 수요 이걸 파악해서 R&D를 많이 지원하고 그렇게 키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재 부품 장비 사업은 이건 궁극적으로 우리 대기업도 문제가 있었어요. 네. 우선 편하니까 그냥 일본 같은 데서 수입에다 쓰게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네. 이걸 지금 국내에 있는 중소기업도 대단히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안 썼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정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구조 또 하면 전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그 기술력을 키워서 국내에서 조달이 가능할 수 있는 중장기적으로 가야 되고 네. 정 불가피한 것은 수입선을 다변화하되 일본을 배제한 다른 쪽을 써서라도 네. 이런 중장기 노력을 병행해 나가야 됩니다. 네. 그렇게 뭐 할 겁니다. 위기인 것은 확실하나 그러나 이 상황은 기회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예. 네, 우리 일반 시민들도 이 무역 보복에 맞서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일본 상품 불매 운동 이렇게 앞서서 보셨잖아요. 그렇죠. 목포 쪽은 반응이 어떤가요? 맞습니다. 뭐 상인들은 물론이고요. 뭐 목포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일본 제품은 어떠한 것도 쓰지 않겠다라면서 화장품 같은 거 이런 거 다 쓰지 않겠다라면서 단호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네. 여수 쪽은 어떤가요? 저희 여수도 지금 관광 지역 굉장히 많잖아요. 또 이제 가는 곳들이 많다. 일본 쪽에서도 보니까. 많이 그렇죠. 오는 많이 사람들도 들어오는데 우선 현수막이 하나 둘씩 늘고 있습니다. 맞아요. 늘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한다는 마음들을 함께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면서 일본에 대한 어떤 규탄을 하고 있고 또 불매 운동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역할도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단장님? 아까 보니까 역시 양무호남 시민국가다. 네. 정말 우리 호남이 이걸 잘하고 있다. 근데 정부가 못한 것을 민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대단히 많이 있어요. 네. 정부는 이제 우리가 자유무역을 주장하고 이번은 위기가 이제 새로운 기회가 된 겁니다. 된 건데 지금 일본의 아베 정권이 한국의 주권을 이렇게 모욕하고 안하무인으로 했잖아요. 네. 이건 철저하게 아베 정권과 일본을 분리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봐요. 네. 그래서 노 아베로 가야 된다. 그렇다면은 우선 아베 정권에 타격을 주는 가장 좋은 것은 제일 큰 게 뭐겠어요? 우리 일본을 너무 많이 갑니다. 네. 일본 가는 걸 철저히 자제하고 네. 지금만 그러지 말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부지부식간에서는 일본 제품들 있잖아요. 너무 많죠. 이거 잘 찾아내서 네. 안 써야 됩니다. 일본 기업이 타격을 입게 되면 될수록 아베 정권이 타격을 입게 되고 네. 저렇게 문명 국가가 해서는 안 될 저런 야비한 짓을 할 수 없도록 네. 경제 쪽에서 정치권을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시민의 역할이다. 네. 우리는 그 사이에 우리 자체의 기술력 개발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자, 말씀하셨듯이
경제 침략이라고 지금 다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슬기롭고 또 지혜롭게 이겨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힘을 모으면 다 이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예.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